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 있습니다. KT 온라인 IPTV와 LG U+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저희 출발 징시와이드입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포르투갈이 2년 만에 장기 국채 발행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시사점 함께 짚어보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반면 환율 손실 규모도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짚겠습니다. 열두자 투자 전략에서는 정재훈 실장이 1960선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관심주와 함께 듣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김동공 대리와 함께 최근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영향과 관련 수혜주 알아봅니다. 이어서 환율 변동성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이른바 환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김동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이내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후 1960선이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애플에 대한 우려감과 현대차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자동차 주가 역시 오늘 큰 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5%의 내림세 보이면서 1955선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510선 회복했습니다. 이내 4일 만에 반등 시도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29%의 오름세 보이면서 5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현재 27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4일째 오름세 보이면서 장중 1070원 선 올라섰습니다. 현재 역시 1원 90전의 오름세 보이면서 1070원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현재 전일 대비 7,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차가 3%대의 내림세에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틀째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포스코는 강보합권, 한국전력은 1%대의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1만 원에 현재가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둔 기아차 오늘 5%에 가까운 급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9,9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1%대의 강세 흐름, SK하이닉스는 0.82%의 오름세 보이면서 24,4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00원 밀려 28만 2,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 파라다이스는 2%대의 강세를 이어지면서 17,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34,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3%대의 강세 흐름, 동서와 SM은 1% 이상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IT주 주가 오늘 큰 폭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흐름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0.41%의 내림세 보이며 144만 7천원에 LG전자가 1%대의 내림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디스플레이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에 불구하고 2%에 가까운 내림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LG이노텍이 1.90%의 하락 흐름, 삼성전기 역시 1%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94,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차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자동차 주가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3%대의 낙폭 보이면서 20만 1,500원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아차 역시 4%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5만 8천원에
현대위아가 4.79% 큰 폭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현재 13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김영중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장애인 복지주 주가 오늘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이틀째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평화산업이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2,51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택이 2.41%의 오름세 보이면서 7,650원에 이어서 국제약품이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들어와 카지노주 주가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GKL이 1.69%의 오름세 보이며 전일 대비 500원 올라 3만 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58%의 오름세, 토비스 역시 2.74%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4,88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고기 주가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가 싶었는데요. 현재 한일 사료가 10%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1,305원에 에이트너 인베스트가 3%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1,33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원개발이 405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대의 급등세 보이며 2,62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호종금입니다. 금호종금은 우리금융 피인수 기대감에 오늘 이틀째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58원 올라 449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M게임 살펴봅니다. M게임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탓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대의 큰 폭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전일 대비 685원 밀려 4,69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르투갈이 2년 만에 처음으로 25억 유로의 5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될런지 궁금합니다.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포르투갈이란 나라는 유로존 위기국 중에 하나죠. 특히 피그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을 거의 못했었는데 이번에 국채 발행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5년 만기, 그러니까 약 장기채에 해당됩니다. 낙찰금이 4.89 정도 되고 25억 유로를 입찰을 했는데요. 총 수요가 120억 유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 정도가 지금 돈이 몰린 거죠. 이 중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율이 약 93%가 이른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30%, 영국도 30%, 아시아권에서 9% 정도가 돼서 포르투갈 국채를 자국의 은행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반영됐죠. 이 얘기는 이제 포르투갈 경제가 시장에서 신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위기국인 아일랜드나 스페인, 이탈리아도 역시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결국 국채 발행 성공을 해서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향후 경제가 개선될 거다. 결국 크게 본다면 유로존이 위기를 가져왔던 나라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잠정치가 51.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1년 1월 이후 즉 2년 동안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띈 걸까요? HSBC가 중국의 PMI 지수는 두 군데서 나오죠. 하나는 HSBC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나는 중국 본토에서 나옵니다. 중국 본토에서 나온 것은 50 이상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HSBC는 작년 8월에 47.6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3개월 연속으로 기준점이 50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50을 넘는다는 것은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죠. 결국 중국이 바닥 탈출을 성공했다라는 거고
경제가 이제 순항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로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었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직원 고용을 좀 늘리고 있고 원재료 구매를 확대하면서 이제 생산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수출 수요는 좀 약화됐지만 내수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 지수 내용을 쭉 보면 생산 지수나 고용 지수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늘었죠. 다만 수출 지수는 약간 늘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생산 지수나 고용 지수는 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발표하면서 이번에 그 중국에서는 그 물가 상승률이 그 복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 경기 확장세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장도 거기에 맞춰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이나 뭐 뱅가드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면서 시장의 방어 주도주로 부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올해 원화 강세에 의한 환율 리스크 손실 규모가 약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해주시고요. 예, 환율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함께 들려주십시오. 환율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일본의 엔화는 아마 90엔대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그 양적 완화가 내년부터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 그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엔화 약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 부양이 목표였었는데 G20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 정도가 맞다면 일단 환율이 지난번에 74엔대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손실이 삼성전자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조 원 정도의 환율 변동 리스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잘 이겨냈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애플도 이번에 성장세가 꺾이면서 어저께 12%가 하락했었거든요. 삼성전자도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었지만 더 상승 추세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143년 만에 배당을 안 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 현금 확보하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삼성전자는 항상 보면 반도체 이렇게 황희법칙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새로운 반도체의 성능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 구사했고 고가를 구사했던 삼성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 좀 힘이 약합니다. 주체별 수급 상황과 함께 정리 부탁드리죠. 네, 오늘 외국인이 거세게 아침부터 팔고 있습니다. 1,200억을 팔고 있고요. 집중되는 업종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즉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입니다. IT 350억, 운수장비 760억을 팔고 있습니다. 뭐 뻔하죠. 어떤 걸 파는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 드는 기업을 무차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베이시스가 제가 지금 사실 방송하기 전에 1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 베이시스가 1.4까지 올라가면서 차익 거래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상황, 그동안 계속 맞물렸던 어떤 얘기를 드렸던 프로그램 물량에 대한 압박이 어쨌든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는 좀 예측이 맞았는데요. 60일선 이평선까지 한번 어쨌든 갭을 메울 것이다 했는데 다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60일 이평선이 1945에서 5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1952포인트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로 치면은요. 결국엔 지금 60일선을 깼죠. 1950포인트니까 밑에 120일 이평선이 1947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47포인트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오늘 종가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이따 전략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으로 자세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1392억을 샀습니다. 아침부터요. 뭘 샀냐면요. 전기전자 500억, 운수장비 900억을 샀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애플이 급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게 개인이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진율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얘기를 드렸는데도 개인들 집중 포화를 계속 사고 있다는 게 수급적으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물 시장 어떻습니까? 외국인 아침에 900억 정도 매수하다가 지금 1100억 정도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만이 700억을 사고 있고 기관이 소폭 24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12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선물 매수 금액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고요. 외국인이 2조 지금 6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외국인 물량을 개인이 다 받고 있고요. 외국인의 고점에서 지수가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다는 그 핑계 아래 코스피가 개인들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과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 고점에 계속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 상당히 수급적도 안 좋고요. 결국엔 기업들의 실적들이 서서히 발표하고 있는데 4분기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1분기가 환율적인 면에서 걱정이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코스피를 개인이 1950선 60일 이평선에서 물론 1차 지지라인이긴 하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다시 손절매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너무 섣부르게 개인이 많이 매수를 가담하는 게 사실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은 역으로 상승을 합니다. 프로그램 물량에서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억씩 조금씩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수급 코스닥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월달도 거의 다 끝나가고요. 어떤 그 중성주 랠리 게임 그동안에 사실 어떤 IT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면 지금 애플이 꺾인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IT 부품주들이 일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게임주들 뭐 반등이 나서지만 정부의 규제, 셧다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코스닥 내 테마주들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코스닥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응하는 각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외국인은요, 우리가 팔 땐 좀 쉬어라. 왜 무리하게 사고 그러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항상 외국인에 빗대어서 속내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굳이 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60일선 분명히 한번 맞을 거라고 이격이 한 번도 갭을 메우지 않고 11월 16일 이후에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되는 국면이었는데 결국 못 참고 개인들이 그 전차 군단 즉 조정도 안 받았던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은 거지 작년 한 해 최근 3년간으로 보면은 어떤 하하 업종이나 그런 업종이 조정 받을 때 대비 이 전차 군단은 조정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업종들을 지금 고점에 사고 있는 게 사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은 애플 망하나 보다. 3전이나 계속 사자. 반사이익 얻을 거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떨어졌네. 자동차 실적은 작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결국엔 전전년이죠. 2011년 4분기 대비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안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동차도 사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오늘 60일선은 지켜줘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역할 지금 선물 차트는 60일 일평선 아직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952포인트 지금 60일선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무리한 하락은 옵션에서도 양매도 미결이 늘어나는 거 봐서는 큰 하락은 솔직히 보이기 힘든 것 같은데요. 기간이 결국엔 방어를 오늘은 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속내를 표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요,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게 1월 2일부터 오늘 25일이죠. 1월달 이제 다음 주 사거래 말고 거래가 거의 마감 직전입니다. 개인이 종합적으로 1조 897억을 샀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리고 외국인 8,361억 팔았고요. 기관이 1,144억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개인이 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부로 전기전자가 1조를 넘어갔습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80% 이상일 거고요. 운수장비 8,350억입니다. 여기서 역시 80%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개인이 1조 8,500억을 전차 군단을 샀고요. 외국인이 5천억을 팔았습니다.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8천억, 1조 3천억을 팔았죠. 기관이 전기전자 5천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은 운수장비 팔진 않았습니다. 역시 연기금 쪽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저가 매수로 많이 담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91억 정도. 근데 어쨌든 산 세력은 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수급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어저께 2천억 물량 중에 1,900억 현물 매도 물량 중에 프로그램이 1,200억이었고요. 그저께였죠. 이제 수요일날 역시 외국인이 2천억을 넘게 던진 거에서 1,200억이 프로그램 물량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물량은요, 작년 연말에 비차익과 차익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좀 끼어 있었고요. 뱅가드 물량도 같이 조금 추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를 주가가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애플이 밤새 12%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미국 월가의 어떤 애널이 한 말인데요. 하늘 끝까지 오르는 나무는 없다. 자라는 나무는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애플이 600불을 넘어갔을 때 1000불을 간다고 작년에 외치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속속히 하향하면서 지금 애플의 주가가 600불도 비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50불인데요. 600불도 한참 위이긴 한데 어쨌든 목표 주가를 계속 내리고 있고요. 작년에 목표 주가 최고치에 반토막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158만 원, 최고치에서 144만 원입니다. 오늘 현재가. 장중에 143만 7천 원의 최저가였는데요. 삼성전자도 계속 말씀드린 60일 이평선 오늘 노크를 했습니다. 드디어 노크를 했는데요. 여기서 자율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수급적으로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고 있고요. 물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시 담았다가 또 던지고, 즉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근데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마진율 하락, 44%에서 38%대의 마진율 하락, 그리고 지금 노키아가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다가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하겠다. 현금이 없다는 거죠. 노키아 측은.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저가 스마트폰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마진율이 작년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애플의 추락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동차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현대차 뭐 35만 원 간다, 40만 원 간다 리포터들이 나왔을 때도 사실 7만 원까지 갔었을 때 사실 먼저 주가가 오른 거죠. 그 성장성을 보고. 근데 지금 가장 악재가 뭡니까? 환율이잖아요. 엔화가 뭐 강세가 약세가 끊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흘 만에 90엔 다시 재돌파했고요. 얼마 전에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좀 전에 장중에 90.5엔을 넘어갔고요. 어제 니시무라 이제 일본에서 내각부 그 부대신이 말을 한 게 엔 가치가 100엔대로 떨어져도 일본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늘 일본 증시 어떻습니까? 2% 넘게 오르죠. 니케이 증시 2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율 전쟁에 의해서 피해보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고요. 일본은 자기네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서, 경제 디플레이션을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무조건 찍어내든지 어쨌든 정책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상승하면서 1,070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역시 워낙 강세, 추이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물려오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채권 시장으로 가는 것도 유동성 시장은 분명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하는 계속 강세로 될 수밖에 없고요. 기축통화들, 엔화라든지 달러 이런 것들이 계속 강세가 보인다면은 계속 풀린다면은 원하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율적인 흐름을 봤을 땐 전차군단 저는 좀 안 사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1월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증시가 좀 상승하더라도 전차군단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스권 흐름은 오늘 하단 60일선 지켜내는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지지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아까 기간의 속내를 표현을 했는데 막판에 연기금이 들어오든지 어쨌든 60일선 기술적으로 이 항상 매물대 그 이동평균 순이라는 건 주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려는 그 매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만약에 깨지게 되면 손실이 극대화되고 그들도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려는 세력도 상당할 거고요. 오늘 1952포인트만 지키면 되거든요. 지키게 되고 다음 주에 거기서 행보를 할 겁니다. 행보를 하다가 위로 튀면은 조금씩 매수를 다시 담아봐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면은 밑에 결국에 200일 이동평균선 최근에 올라온 증시가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920포인트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조정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템포 늦추시면 되겠죠. 지수로 보면 그렇게 전략을 좀 짜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고요. 어쨌든 뱅가드 물량 이슈로 인한 많이 오른 종목, 뱅가드가 많이 담고 있는 건 전차군단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요.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요. 저는 아직도 내수주에 대한 외국인이 내수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팔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수급은 외국인이 내수주는 샀고요. 오늘도 유통업 23억 사거든요. 근데 유통업 주가는 형편은 없습니다. 근데 왜 살까요? 그들도 증시가 더 하락할 거로 보거나 수급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방어주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개인들이 같이 따라간다면 수급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틀 만에 10% 물리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엔화 약세가 끊겼다? 그래서 사야 된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좀 크게 거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종목을 개별적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해서 거기서 자율 반등을 노리고 산다면은 먹지도 못하고 결국 단기 고점에 다시 물리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 12%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간다면 거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외국계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만 조심한다면은 크게 리스크는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먹기는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요. 리스크를 안 보는 게 우린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개인들 투자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거라고 올해 투자 전략을 계속 포인트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 업종의 단기 매매 전략만이 지금 시장은 유효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이 나무를 애플에 비교를 한 건데요. 사과나무에.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차군단 영원히 오르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1960에서 80선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고 했고요. 195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애플 쇼크로 인한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기계와 조선업종의 추이를 지켜보자 1960선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서비스 업종, 낙폭과대 IT 업종, 전기가스, 조선, 의료기기 업종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힘없는 우리 증시 시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전히 애플에 대한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애플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이 0.6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강보합권역에 좀 머물러 있는데요. 우선 지수대가 1951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들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196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 자체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 속에서 일단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들입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기가 힘든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악재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그 거래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선물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구간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선물 기준으로 보더라도 258.30포인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58.1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 기준으로 1920포인트 선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인 이후에 반등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1960선부터는 분할 매수를, 그리고 관심 업종은 의료기기 업종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의료기기 참 오랜만에 듣는데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스테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오나 바텍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정책에 대한 이런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의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쪽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 정치적인 이런 이슈, 정부의 수혜가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의료기기 쪽에서 바텍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바텍은 치과용 엑스레이 등의 영상 진단 장비를 전문으로 좀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3D 진단 장비 시장의 90%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 점유율 약 6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섹터별로 보고 된다면은 의료기기 장비 쪽에서 탄력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고 한 차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후발주도 일정 부분에 좀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텍은 최근에 이제 중저가 의료기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 3월 달에 신흥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할 목표로 일단은 치과용 엑스레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9월경에는 뭐 CT 촬영이 가능한 그런 제품도 일단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신흥 시장에 대해서 개척을 할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3거래일 전부터죠. 23일부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수신 쪽과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바텍이라는 이 기업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작년 10월경에 14,5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의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1,7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형성됐던 1월 초에 형성이 됐었던 정고점 부분들의 돌파 시도가 나온 이후에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약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700원 약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11,500원부터 11,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텍에 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정재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현대차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코스피 지수의 추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향후 증시 흐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최근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부분계획안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20년까지 약 16기가와트의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전소 건설이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수혜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통화 가치가 급변하면서 외화에 투자하려는 환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21일까지 N 선물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9,086계약으로 지난해 평균의 2.5배를 넘어섰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투자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짚어봐 주시죠. 네, 애플과 현대차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코스피 지수를 1950선까지 일단 좀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회견도 2분기 실적 부진 경고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2분기 매출액을 410억에서 430억 달러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453억 달러보다 한 약 5에서 10%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여파로 전일 코스피 시장의 전기전자 업종이 60일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는 10월 이후 상향 추세를 이어간 전기접자 업종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그림자를 이제 들이운탄 모습이 아닌가 이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하락이 심상치 않으면서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 또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으며 수입 또한 5.3% 감소했습니다.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와 일본 엔화 약세 정책으로 본격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환율 문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발표된 2012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는 2%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소비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형적인 경기 둔화기의 소비 패턴인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등의 소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소비 경제가 살아나는 낙관적인 해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의 문제와 환율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 못한다면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대책과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대응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최근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 일부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발전소 건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석탄 천연가스를 2020년까지 15기가와트 이상 신규 발전 설비를 증설하는 보도가 있었죠. 최근 6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인 계획의 부분 계획안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2020년까지 약 16기가와트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5차 전력수급 계획안의 24기가와트와 동일간 비교하면 약 80% 이상 추가 증설을 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총 발전 설비 능력은 약 80기가와트로 추정됩니다. 연평균 약 80%의 전력 수요 증가와 약 80% 이상의 발전 설비 전력 생산 평균효율을 가정하면 2020년에는 약 120기가와트의 총 발전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도된 대로 2020년까지 약 16기가와트의 석탄 천연가스 발전 시설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약 240기가와트의 추가 발전소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가 부족분 중 일정 부분 대체하겠지만 원전의 추가 건설 없이는 국내 건설 전력 수요 증가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원전 가동률을 기존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어서 전력 생산 능력의 부족 문제는 심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BHI와 KC 코트렐이 꼽힐 것 같습니다. BHI와 우진도 탑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BHI는 석탄과 천연가스용 보일러를 제작하고 있어 향후 국내발 수주와 매출 증가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진은 원전용 계측기 등을 독점하는 공급업체로서 국내 원전 시장의 공급업체의 정상화로 2014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KC코트렐은 화력발전소용 타랑 탈질 집진시설 1위 제조업체로서 국내 화력발전소의 증설로 관련 제품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업체인 만큼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외화에 투자하는 환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가치가 급변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최근 엔화 약세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그렇게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엔화 약세에 배팅을 해보는 것이 하나의 투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통화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통화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특정 통화를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 가격으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인데 증거금이 낮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면 40에서 50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도도 큽니다. 두 번째 방법은 FX 마진 거래입니다. 통화 선물과는 달리 현물 거래나 FX 마진 거래는 증권사나 선물회사 지점에서 계좌를 튼 다음
미국 달러 등 8개의 주요 통화 중 2개 통화 조합을 골라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4시간 동안 매매가 가능하고 만기가 없어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개시 증거금 1만 달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통화 선물에 비해 수익이 적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통화 ETF입니다. 개시 증거금 등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통화 선물이나 FX 마진 거래가 부담스럽다면 소액 투자자도 할 수 있는 통화 ETF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지만 주식자로 상장되어 있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해외 펀드에 투자했을 시 환해지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량이 적어서 사고 파는데 제약이 있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화 예금 그리고 외화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외화 예금이나 외화 저축보험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데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달러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화 대비 달러가 쌀 때를 이용해 달러로 저축하는 방식에서 안정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환율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하고 이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같은 시장의 전체를 종합해 볼 때 가장 환 시장에 투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량은 적지만 ETF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고 지금 같은 시점에 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애나 약세 이런 것에 투자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상재 팀장 연결해서 중국 쪽 소식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좀 힘 좀 있나요? 예, 오늘 중국 증시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2300선을 견조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금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2% 하락한 2297.6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2300선을 다시금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업 수주 증가 및 기업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좀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내수가 제조업 활동을 이끄는 주요 동력인 만큼 내수 시장의 회복세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발표 있었던 1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 2년 내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호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담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주요 국유업종에 대한 합병을 추진을 목표로 한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중국 본토 지수는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 중국인민통화정책위원이 중국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300선에 다시금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한 소식을 우성재 팀장이 전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대형주 무척이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대형주 좀 불안감이 극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외인의 지속적인 매도로 코스피 시장의 흐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불리한 환율에 어닝 쇼크까지 자동차 업종 아마도 근래 몇 년 동안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들 빨간불을 보기가 힘든 상황으로 아직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는 종목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외인들 한국 시장 전체를 팔고 있다는 느낌으로 전 종목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막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제로 현 시점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다음에 또 현 시점에 성장 속도를 감안한 투자가 가장 유효한 상황이겠습니다. 네, 자 일단 5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자면요. 예, 아무래도 오늘장 자동차주들 가장 화제 종목일 텐데요. 오늘 자동차주주 하락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원고와 엔저 여파로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칠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기아차 역시도 지난해 4분기 실적 감소가 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워낙 강세에 대한 실적 영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약 40%로 현대차 약 28%입니다. 현대차보다 약 한 30%가량 높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7,51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 및 전년 동기 대비 약 12.79%, 9.05%씩 감소한 수치입니다. 워낙 강세와 엔화 약세, 미국 시장에서 연비 과장 표기 관련 충당금 설정, 또 SUV 구성 감소 등이 실적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급락 여파로 매출 원가율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매출 컨센서스는 직전 분기 및 전년 동기보다 각각 0.82%, 6.91% 늘어난 11조 7,20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당시도 1조 359억이었던 기아차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올해 어느 시즌 접어들면서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27.5%를 일단 급감한 상황입니다. 막연하게 저가 매수는 강세장에서나 좀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이겠고요. 마재건이 좀 싸다고 접근하는 것은 당분간 좀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엔저 이 현상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일정 부분 좀 진정이 됐음에도 엔화 약세 피해주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 업종 외에는 일본인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업종도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요. 일단 한류 열풍으로 일본 매출 비중이 큰 엔터주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M, YG엔터, JYP엔터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후로 약 5에서 10%씩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는 일본 콘서트 관객 수가 증가할 것이지만 엔저 현상으로 전체 매출은 15%밖에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탓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행 관련주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20일 이후로 대한항공과 호텔 신라의 주가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일본의 입국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하면서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엔저 현상으로 미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21일 90엔을 넘어섰고요. 일본이 물가 상승치를 2% 상향 조정하고 나서 내년까지 무제한 자산 매입을 하겠다는 발표 이후 88.79엔까지 하락해서 엔화 약세가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업종 단기간 내에 실적이 돌아서기 힘들어 보이겠고요. 이런 악재는 좀 당분간 유효할 예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느 기업에 대해서 눈여겨보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춘절 관련하여서 베이직하우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81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8%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6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4.5% 갈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인 1,814억 원, 영업이익 264억 원을 충족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중국 법인의 실적이 두드러지는데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 영업이익률은 17.5%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핵심 성수기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개선될 시에는 신뢰도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신뢰도 회복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특히나 춘절을 앞두고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면은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매수가는 14,500원, 목표가는 18,700원, 손절가는 12,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베이직하우스 매수가 14,500, 목표가 18,700, 손절가 12,100원 제시해주신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힘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요. 자, 주말 지나고 나면 힘 좀 생기겠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